자, 두 번째 사례는 40대 여자 내담자세요. 한 거예요. 자, 불인트린 일단 타당도척도부터 한번 보면, 자, 불인트린 일단 타당하죠. 자, 부정왜곡 쪽도 크게 높은 거 없이 타당하죠. 자, 긍정왜곡도 이제 타당하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한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 F랑 K 척도로 정리를 해보면 F는 57T니까 나 힘든 거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K는 지금 42T로 낮아져 있는데 이 K가 자아 강도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ES를 같이 확인하라고 했었죠. 그죠? ES를 봤더니 30T. 그러니까 지금 힘든 일은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대처 능력은 저하된 상태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역시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타당도 척도를 보고 이제 임상 척도를 봤어요. 그랬더니 임상 척도가 거의 다 상승했는데 이제 5번만 이렇게 하강한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5번만 하강한 프로파일을 갈매기 날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걸빙 프로파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갈매기 모양의 프로파일이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진단명은 뭐냐면 그 경계선 성격장애. 예.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 프로파일이 이 갈매기 모양의 프로파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이 프로파일만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만큼 결국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고통스럽고 굉장히 극심한 혼란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혼란감을 겪고 있는 건지 이런 경우는 지금 모든 척도가 거의 상승해 있기 때문에 코드 타입을 묶어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드 타입을 묶어서 해석하려면 예를 들어서 27 코드 타입이다라고 하려면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척도의 점수 차이가 5점 이상은 나야 이게 27 코드 타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프로파일이 다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개별 척도를 위주로 쭉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MMPI를 해석할 때는 항상 정서의 톤을 먼저 보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정서의 톤이라는 게, 자, 우울은 몇 번 척도겠어요? 우울은 2번 척도, 불안은 7번 척도, 분노는 4번 혹은 6번 척도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항상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2번 척도 우울한 거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불안한 것도 역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자, 분노 4번, 6번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우울하고 불안하고 되게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나 모든 소척도가 되게 중요하지만 4번, 6번이 상승했을 때는 이거 되게 소척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분노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소척도로 가볼게요. 자, 4번 소척도 가볼게요. 자, 4번이 지금 소척도를 봤더니 가정불화, 권위불화가 사실 가정불화나 권위불화가 높으면 이거를 아까 갈등으로 인한 분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정불화나 권위불화가 높은 게 아니라 사회적 소외, 내적 소외가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4번이 높은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뭔가 고립감을 느끼고 내적 소외는 뭔가 후회되고 자책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 우울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2번의 상승 혹은 0번의 상승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4번의 상승은. 그러면 이제 6번 척도는 이제 왜 상승했는지 소척도를 한번 가볼게요. 6번 척도를 갔더니 피해의식과 예민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6번은 불신에 근거한 분노라고 했잖아요. 그 해석을 하려면 피해의식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도 있고 동시에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 불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 임상척도 프로파일로 봤을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4번 때문은 아니고 6번 때문에 이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현재 대인관계에 있어서 되게 예민하고 뭔가 내가 피해받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로 인한 불신에 근거한 분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불안과 우울과 분노가 RC 척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또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려면 자 그러면 RC 척도로 가볼게요. 자 RC 척도는 자 보시면 이 사람 RCD 일단 되게 높아요. 그죠? 78T까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아까 이 사람 역시 F 낮아서 별로 안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RCD가 높다는 건 사실 전반적인 정서적 불편감이나 삶에 대한 불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그 불만족감이 큰데 뭐 때문에 힘드냐라고 봤더니 RC1, RC2, RC8 때문에 힘들어요. 자, 그러면 임상척도의 2번 높았죠? 그리고 나서 RC가 높으니까 우울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상적으로도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7번 높았는데 RC7 안 높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불안은 임상적인 수준에서의 불안은 아니고 주관적으로는 불안을 호소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6번의 분노는 RC4번 안 높죠? RC6도 안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6번 척도의 피해의식과 예민성이 모두 높긴 했지만 아까 예민성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 RC6번까지 높진 않으니까 피해의식 이렇게까지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대인관계에서 되게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억울하고 좀 화나고 약간 이런 마음 상태일 수는 있겠고 그런데 그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정서의 톤을 봤죠? 그 다음에는 정서의 대처 방식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요 프로파일에서 정서 대처 방식을 보려면 일단 누르느냐 표출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1, 3번이 높고요. 5번이 낮아요. 1, 3번은 어떻게 1, 3번은 정서의 대처 방식에 있어서 누르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신체적 불편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내 감정을 누르면서 이게 간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3번은 기본적으로 억압의 기제를 가지고 있고요. 5번도 여자가 5번이 낮으면 아까 다른 사람한테 맞추느라 내 감정을 누른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RC 척도로 가보시면 RC1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과 불안과 분노가 있는데 역시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잘 자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누르다 보니까 이것이 간접적인 증상이 몸이 아픈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파일로 보시면 이거 우리 되게 많이 MMPI 할 때마다 나오는 무슨 프로파일이에요? 그죠? 패시브 어그레시브 벨리 스칼렛 오아라 위라고 하는 되게 수동 공격적인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는데 이걸 누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누르기는 하는데 이게 분노가 있으니까 이것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면서 상대방의 화를 유발해서 결국은 떠나가게 만드는 프로파일이 바로 이 프로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 연인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적인 고통감이 큰데 이걸 다 누르고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면 이게 어디선가 삐죽삐죽 나온다고요. 그게 상대방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게 자꾸 헤어지는. 그래서 이분이 현재의 남자친구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전의 연인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 프로파일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가 정서의 톤을 봤고 정서의 대처 방식을 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대인관계의 측면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대인관계 아까 6번으로 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6번 아까 말한 것처럼 예민하고 되게 이렇게 예민한데 연결해서 보면 예민한데 이 사람이 5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0번을 상승시켜서 다른 사람하고 막 어울리기보다는 이제 혼자 지내려고 한다. 이렇게 대인관계 패턴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8번의 상승이에요. 자, 아직 해석 안 한 게 이제 8번이 남았는데요. 자, 8번에 제가 소쪽도부터 한번 볼게요. 8번의 소쪽도, 제가 8번 높으면 무조건 소쪽도 보라고 했었잖아요. 소쪽도 보니까 사회적 소외, 자아통합결여, 인지적, 기태적 경험 높아요. 그러면 8번이 높은 게 고립감을 느끼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뭔가 기이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8번이 진짜 기태적 경험인지 RC 척도로도 가볼게요. RC 척도로 갔더니 RC8이 높아요. 그러면 기태적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옆에 보시면 성격병리 5요인 척도에서도 정신증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 어떡해? 이 사람 정신증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결정적 문항도 물론 기이한 사고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가지고 내담자를 다시 만나서 그 결정적 문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현재 환청과 망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8번 계열이 다 상승했지만 이건 정신증이라서 상승한 건 아니고 이분이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되게 약간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되게 추상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치유하겠다고 명상, 막 요가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과 단절된 경험, 혹은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요런 성격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현재 어떤 자극이나 상황을 해석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 지금은 정서적인 고통감이 심하다 보니까 자극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면서 더 오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피해의식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정서적인 고통감도 더 심해지는 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밖에 또 내용적도를 추가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불안 높았던 거, 여기 불안적도나 강박성 척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안하게 현재도 불안하지만 성격적으로도 긴장되고 예민하고 좀 걱정 많고 이런 성향이 OBS 보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울은 주관적으로도 우울하지만 아까 임상적으로도 우울하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건강염려 척도는 아까 RC1 높았었으니까 그거랑 연결하면 되겠고, 뭐 비즈 척도, 그 다음에 분노와 관련된 거 다 앞에서 높았던 거 다 같이 연결되니까 뭐 추가적인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관계도 이제 뭔가 불편해서 고립되어 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가족 갈등도 있거든요. 물론 아까는 4번에서 가정 불화가 높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까 MMPI 임상 척도에서는 현재 어떤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뭔가 예민하고 피해의식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하지만 원격 요인으로 아까 원래 원가족이 되게 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에서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인 고통감이 심하니까 아까 뭐 갈매기, 날개 모양처럼 심하니까 이제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보충 척도로 가보면, 자, 요 척도가 떴는데요. 자, MT 척도 대학생활 부적응 척도인데 이 사람 해석해야 되나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PK 척도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극심한 혼란감, 아까 뭐 극심한 혼란감 너무 임상 척도 프로파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해석이고요. 결혼생활 부적응 척도는 아까 친밀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했었죠. 원가족에서도 가족 문제가 있었고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5번이 하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람보다 정서적인 고통감의 정도가 상당히 심할 텐데 이걸 굉장히 수동공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자꾸 관계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역시나 이 사람의 개입의 핵심은 5번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맞추면서 자기 감정들을 무조건 누르고 이게 나중에 뻥뻥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에 관계에서 화가 나거나 뭔가 속상하거나 서운한 게 있다면 조금 더 자기 표현,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잘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5번을 좀 상승시킨다면 나머지의 프로파일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프로파일입니다. 자, 2개 정도 했는데 약간 MMPI 해석하는 게 좀 감이 잡히고 계세요?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